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송경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구글에서 아마 처음 마련하는 세션인 것 같아요. 에드워즈의 품질평가 점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행사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대행사팀에 있다 보면 전문가님들께서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품질평가 점수에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었는지, 뭐 이거는 어떨 때 올라가는지, 뭐 왜 내려갔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정보를 드리면서 또 더 궁금한 거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40분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40분 동안은 제가 이렇게 채팅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하는 멀티태스킹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분이 지나고 나서 2시 40분 정도부터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시까지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 생각났던 거, 평소에 늘 궁금하셨던 거 그때 여쭤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우선 순서를 공유를 드릴게요. 우선 품질평가 점수와 클릭당 비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초나 어떻게 클릭당 비용이 설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오해 혹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드리면서 제가 또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회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한 15분, 뒷부분이 한 25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선 품질평가 점수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품질평가 점수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광고 순위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질평가 점수가 생기게 된 이유는 검색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떤 쿼리에 대해서 광고를 띄울 때 무분별한 광고가 뜨는 것을 막아서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정보를 광고로서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평가 점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높은 품질의 광고, 구글이 정의하는 높은 품질의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구글의 철학을 아셔야 앞으로 품질평가 점수가 왜 이런 매트릭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도 있고요. 또 광고주님이나 대행사 SEM님이나 저희 또 철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광고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품질의 광고는 우선 검색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광고 문구를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대구 꽃배달이라고 쳤을 때 대구 꽃배달 관련된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게 서울 꽃배달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거를 다 품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 즉, 저희가 12자, 35자, 12자, 25자, 25자 제공하는 그 짧은 문구 안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는 것을 높은 품질의 광고라고 구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구성된 도착 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를 역시 높은 품질의 광고라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광고주가 여기가 좋은 사이트다 나쁜 사이트다를 평가하는 데까지 8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초 동안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아예 로딩이 안 된다든지 그 8초 중에 5초 동안 페이지 로딩이 된다든지 들어갔는데 원하는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거 모두 다 높은 품질의 광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품질평가 점수라는 것은 이 높은 품질의 광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광고와 키워드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방식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네, 약간 그림이 깨져 나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제 컴퓨터랑 컴퓨터랑 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광고 게재 순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광고 게재 순위 공식은 매번의 검색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꼼장어를 파는 제가 광고주예요. 제가 꼼장어라는 키워드를 등록해 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여러 검색 쿼리를 던지잖아요. 부산 꼼장어를 라는 검색어에 대한 품질평가 점수가 통영 꼼장어라는 검색어에 대한 품질평가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매번의 검색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색어에서 광고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즉 QS, 즉 퀄리티 스코어, 품질평가 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키워드 관련성,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성, 그 다음에 계절, 장소 등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즈음에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것을 검색할 때와 크리스마스 즈음에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것을 검색할 때 당연히 품질평가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 요인, 그러니까 저희 기술적으로 측정하는 그때그때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게재 순위, 앞으로는 광고 랭킹 점수라고도 제가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품질평가 점수와 최대 클릭당 비용, 즉 여러분께서 설정해 놓으신 100원, 1000원, 10,000원의 최대 클릭당 비용을 곱하면 광고 게재 순위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광고 게재 순위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광고 랭킹 점수라고 제가 좀 쉽게 써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광고주가 5명이 있습니다. 저희 대행사 팀 사람들 이름을 써놨는데요. 송경님은 200원을 비딩을 했고, 품질평가 점수는 지금 6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소연님은 2,000원 비딩을 했는데, 품질평가 점수는 0.5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품질평가 점수랑 최대 클릭당 비용을 곱한 것이 광고 게재 순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 최대 클릭당 비용과 품질평가 점수를 곱해서 광고 랭킹 점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200점, 심태환님은 1600점, 이호용님은 150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어요. 이 점수에 따라서 광고 게재 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600점을 가진 심태환님이 비록 400원을 비딩했지만 품질평가 점수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등에 올라가게 되고 저는 3등, 김소연님은 4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클릭당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클릭당 비용 공식은 저희가 최대 CPC를 10,000원을 설정을 해 놓으셨다고 해서 절대 10,000원을 늘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와 그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얼마까지 내겠다고 비딩하신 것을 함께 고려를 해서 클릭당 비용을 실질적으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신 최대 클릭당 비용은 상한선 표시 개념이에요. 나는 10,000원까지는 내겠다. 즉 10,000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대 10,000원까지 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광고주가 내는 클릭당 비용은 나의 순위, 랭킹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값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약간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실질 CPC가 결정되는 요소는 품질평가 점수, 나의 품질평가 점수가 우선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혹은 내 바로 아래 순위의 광고 게재 점수, 그러니까 품질평가 점수 곱하기 최대 CPC를 한 것이 이거 두 개의 요소가 결합이 돼서 나의 실질 CPC가 결정이 됩니다. 즉, 내 아래 순위의 광고 랭킹 점수를 내 광고의 품질평가 점수로 나누게 됐을 때 실질 CPC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1600점, 허지성님은 1500점, 이우영님은 800점. 그래서 순위는 지금 제가 1등, 허지성님이 2등, 이우영님이 5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우영님 같은 경우는 현재 광고 해당 특정 CPC에 대해서 비딩을 하고 있는 광고가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아래 순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위 랭킹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소 2차가를 지불하시면 돼요. 지금 품질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최소 2차가도 아마 1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우용님은
5위에 게재되는 대신에 10원만 게재를 하게 되세요. 10원만 지불을 하게 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이제 4등인 김소연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김소연님의 CPC를 계산을 하려면 김소연님의 품질평가 점수와 이우용님의 광고 랭킹 점수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 CP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순위의 광고 랭킹 점수를 나의 품질평가 점수로 나눈 거에 10원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우용님의 광고 랭킹 점수인 800점에 김소연님의 품질평가 점수인 0.5를 나누고 그 다음에 10원을 더하면 1610원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최대 CPC가 2,000원인 것을 1610원이라고 했을 때 0.5를 곱하면 광고 랭킹 점수가 805가 되겠죠? 805는 이호영님의 광고 랭킹 점수인 800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전히 4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신태환님의 1200점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순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소연님의 실질 CPC는 1610원이에요. 자, 이제 신태환님의 실질 CPC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바로 하순위인 김소연님의 광고 랭킹 점수인 1000점에 신태환님의 품질평가 점수인 6을 나누면 이게 한 166원인데 뭐 내림 해가지고 160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10원을 더한 17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태환님의 CPC는 170원이 되고 역시 지금 신태환님이 200원이라고 설정하신 170에다가 품질평가 점수 6을 곱하게 되면 170 곱하기 6은 한 1040 정도가 되겠네요. 예, 1040은 역시 1500보다 낮고 김소연님의 1000보다 높기 때문에 3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해당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가장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평가 점수가 얼마나 이 CPC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똑같이 뭐 3등, 4등, 5등인데 CPC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이래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게 제 광고고 그다음에 허지성님 광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런 CPC와 최대 CPC와 품질평가 점수와 광고 랭킹 점수를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1등인 저는 390원, 그 다음에 2등인 허지성님은 410원, 3등인 신태현님은 170원, 4등인 김소연님은 1610원, 그 다음에 5등인 이우영님은 10원, 이런 식으로 10원부터 1610원까지 거의 160배의 차이가 나는 CPC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네, 품질평가 점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CPC와 품질평가 점수를 통해서 광고 랭킹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두 번째는 실질 CPC의 경우는 내 광고 랭킹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순위의 광고 랭킹 점수에서 나의 품질평가 점수를 나눈 값에서 10원 정도를 더한 값, 최소한만 더한 그런 값이 부여가 된다.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품질평가 점수의 기초 과정이에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셨어도 사실 CPC 업계의 핵심 지식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질문 주고 계신데 바로바로 답변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애드워즈 품질평가 점수의 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부제는 그 내막을 밝힌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평가 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품질평가 점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놀라셨죠? 품질평가 점수가 하나라는 게 오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를 보면 이제 품질평가 점수가 뭐 10점 만점에 뭐 7점, 1점, 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품질평가 점수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지만, 하는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되는, 뭐랄까, 그 컴포넌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품질평가 점수를 구성하는 게 우선 검색어와 키워드의 관련성,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의 구글 네트워크에서의 CTR 추이,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웨딩이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딱 등록을 하자마자 품질평가 점수가 2점이에요. 아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품질평가 점수가 낮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해당 키워드, 즉 웨딩이라는 것이 구글에서 이때까지 계속 CTR이 많이 안 좋았다면 여러분이 등록하실 때 디폴트 점수가 2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광고 운영과는 별개인 품질평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딩 같은 거는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웨딩을 검색하는 사용자가 광고를 잘 클릭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시스템이 판단할 경우는 아예 등록할 때부터 낮은 품질평가 점수를 부여해서 이 키워드는 사용자들이 광고에 좋아하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그널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것이 해당 계정의 광고 실적. 이거는 전체 키워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도착 페이지 품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8초 만에 사용자들이 다 나갈 텐데 5초 동안 로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요소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품질평가 점수는 우선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페이지 입찰가를 결정하는 품질평가 점수, 그 다음에 광고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아까 주요하게 본 그 품질평가 점수, 그리고 콘텐츠와 사이트 타겟팅을 할 때 부여되는 품질평가 점수가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이 품질평가 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초록색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자 조합이 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검색 품질평가 점수가 설정이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 입찰가랑 광고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입찰가를 결정하는 품질평가 점수의 경우는 이 품질평가 점수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입력된 키워드와 관련성이 충분한가, 즉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계정에 입력을 했는데 나는 꼼장어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 페이지 입찰가를 굉장히 높여서 당신의 지금 키워드와 당신의 광고는 관련성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그널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색 랭킹의 경우는 부산 꼼장어라는 키워드에 비딩을 들어온 광고주가 15개인데 그 15개의 순위를 결정할 때는 또 다른 식의 품질평가 점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검색어와, 즉 이거는 입력한 키워드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입력한 키워드는 부산 꼼장어인데 사용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꼼장어 이런 검색어를 마구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과 나의 광고의 연관성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검색 랭킹 품질평가 점수입니다. 이거를 다 따로 보여달라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품질평가 점수는 첫 페이지 입찰가를 결정하는 품질평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색 랭킹에 사용되는 품질평가 점수는 그 검색어마다 다르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너믹한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키워드의 CTR입니다. 그래서 이 CTR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 계정 안에서의 실적, 내 부산 꼼장어라는 키워드가 100번 노출이 됐는데 10번이나 클릭이 됐다면 키워드 CTR이 10%고 상당히 높은 편이겠죠. 그런데 그리고 역시 또 고려되는 부분이 구글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CTR. 이거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 자체를 사용자들이 광고를 원하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CTR이 저희 CTR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google.co.kr, 다음.net, 옥션.com 다 따로 결정이 돼요. 따로 집계가 돼서 내 키워드의 CTR이 비록 다음에서는 20%대를 달리더라도 구글에서 1%대 초반이다. 그러면 다음에서의 품질평가 점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의 품질평가 점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와 광고 그룹 사이의 관련성, 저희 점수 보면은 관련성, 방문 페이지, 품질 방문 페이지, 로딩 속도 이렇게 나올 텐데요. 키워드와 광고 그룹 사이의 관련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부산 꼼장어를 쓴다고 해서 광고 그룹 광고 문구에 부산 꼼장어만 수십 번이 반복된다고 또 품질평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가 보기에 가장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된다는 상식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 입찰가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로 도착 페이지 품질입니다. 이거는 검색 랭킹을 정할 때는 이제 도착 페이지 품질이 고려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착 페이지 품질이 나쁜 경우에는 첫 페이지 입찰가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거를 시그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신의 도착 페이지 품질이 나쁘니까 개선하시오를 간접적으로 강하게 시그널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착 페이지 품질에는 진짜 품질이 이미지만 너무 많다든지 그런 품질이 나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로딩 속도가 매우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입찰가가 굉장히 높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특히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정 전체 과거 실적 기타 요소 등이 고려가 되고요. 검색 랭킹 같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착 페이지 품질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사용자가 던진 검색어, 그리고 나의 키워드, 내가 입력한 광고 문구,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문 페이지 간의 상관성이 가장 중시됩니다. 그래서 도착 페이지 품질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4,000원 이상 비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소리가 안 들리는 분이 많으세요? 네,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할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검색어와 제가 말이 끊겼었는데 어쨌든 도착 페이지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저는 4,000원을 비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4,000원을 비딩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검색 랭킹을 결정할 때까지도 이게 또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품질평가 점수를 볼 수 있는 그 키워드 돋보기 있잖아요. 거기서 점수가 매우 낮다는 경우에는 도착 페이지 품질을 특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랭킹의 품질평가 점수는 좀 특이사항이 이제 검색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번 바뀐다. 예를 들어서 내 부산 꼼장어라는 키워드가 통영 꼼장어라는 검색어에는 품질평가 점수가 낮을 수 있어도 그냥 꼼장어나 부산 꼼장어라는 키워드에는 검색어에는 품질평가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요새는 콘텐츠 광고 많이 하시는데요. 콘텐츠 광고는 어떻게 품질평가 점수가 결정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문맥 타겟팅, 사이트 타겟팅, 그 다음에 또 CPM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타겟팅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 품질평가 점수랑 콘텐츠 품질평가 점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까는 첫 페이지 입찰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콘텐츠 네트워크에는 첫 페이지 입찰가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텐츠의 품질평가 점수를 정할 때는 그것이 하나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 키워드별로 품질평가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광고 그룹별로 품질평가 점수가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 타겟팅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나 유사 사이트에서의 CTR, 이 해당 사이트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조선일보에서의
혹은 조선일보와 비슷한 다른 뉴스 사이트에서의 내 광고 그룹의 CTR. 그 다음에 키워드 그룹, 뭐 예를 들어서 문맥 타겟팅인데 내가 꼼장어를 하니까 뭐 바다, 어물, 생선 뭐 이런 걸 넣어놨다면 그런 키워드 그룹과 내 광고 문구, 부산 꼼장어 드시러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구 간의 관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 페이지 품질을 모두 고려해서 문맥 타겟팅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이트 타겟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관련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이트 타겟팅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모르신다면 넘기셔도 돼요. 사이트 타겟팅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노출대로, 그러니까 1000번의 노출에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는데, 클릭당 비용은 역시 클릭률을 중시해서 보지만, 노출만 하는 경우는 클릭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노출이 1000번 되면 바로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CPM 방식의 사이트 타겟팅의 경우, 도착 페이지 품질로만 품질 평가 점수가 결정이 되고요. CPC 방식의 사이트 타겟팅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나 유사 사이트, 즉 조선일보나 아니면 다른 뉴스 사이트 등에서의 CTR과 그다음에 나의 도착 페이지 품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맥 타겟팅, 사이트 타겟팅 같은 경우는 품질 평가 점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가 않고요. 우선 이렇게 광고 그룹의 품질 평가 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혹은 뭐 해산물이라는 문맥의 광고를 하고 싶다고 비딩한 사람들이 뭐 10명, 20명 있을 때 거기서의 랭킹만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즉 키워드 품질 평가 점수랑은 전혀 별도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CTR이고 0.06%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별도로 결정이 되고요. 같은 캠페인 안에서 쓰신다고 해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품질평가 점수가 하나다라는 오해는 푸셨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 페이지 입찰가를 통해서 입력된 키워드랑 관련성이 충분한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내 광고가. 두 번째로 그렇게 옵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사용자가 넣은 검색어랑 나의 광고가 연관성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랭킹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이냐 사이트냐 뭐 CPM 방식 사이트 타겟팅이냐에 따라서 또 고려되는 요소가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방문 페이지 로딩 타임 계산하기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사이트 문제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고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마스터나 웹 호스팅 업체와 반드시 상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 웹페이지가 뭐 로딩 시간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등 저희 구글에서 방문 페이지 품질을 고려하는 많은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웹마스터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만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웹마스터 툴을 사용을 하시면 로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그것이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밑에 드리는 팁도 역시 웹마스터 지식이 있으신 분한테만 해당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디렉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썼는데 리디렉션 되는 그런 뭐 스팟이 많을수록 이게 바로 이렇게 호스팅 되는 게 아니고 거쳐서 서버를 여러 개를 거쳐서 호스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딩 페이지가 빠를 수는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사용을 자제하시고 또 작은 이미지나 압축된 이미지 사용으로 페이지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iframes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HTML 코딩을 보면 HTML iframes는 이렇게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 역시 로딩 타임을 느리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희 로딩 타임이 너무 느려가지고 1점, 2점 받으시는 광고주들의 HTML 소스를 보면 거의 100이면 100 이 iframe을 과다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도 주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경쟁자가 적다면 두 번째 오해죠. CPC가 낮을 것이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로 할까요? 무의도 펜션 검색어를 딱 쳤는데 무의도 펜션 관련 광고가 딱 하나가 떴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이거는 CPC 한 50원이면 덮어 쓰겠구나. 잘 됐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한 병원, 꽃배달, 뭐 대출 이런 쪽이야 당연히 CPC가 경쟁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광고는 경쟁이 아닌 검색어에 대한 관련성으로 품질평가 점수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키워드의 광고주가 적다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없어져 죄송합니다. 낮은 품질평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여전히 높은 CPC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유명사나 매우 일반적인 단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보통 사용자들이 구글 시스템이 판단했을 때 이 검색어를 치면 그닥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는 것이 히스토리로 쌓이게 되면 뭐 바로 2점, 1점을 주게 되면서 3,000원, 4,000원씩을 내야 되는 경우에 많은 또 광고주들이 그거를 보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도 경쟁자가 적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팁은 막무가내로 키워드 끼워 넣기를 하시는 게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경쟁 상태, 즉 광고주가 해당 검색어의 광고가 1개냐 2개냐 3개냐 보다는 내 광고와 이 검색어의 관련성에 집중을 해주시면 자연히 저희 시스템이 품질평가 점수를 통해서 관련성이 높은 분한테 좋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 높은 광고 순위는 높은 품질평가 점수를 의미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1위니까 품질평가 점수가 높을 거야. 혹은 나는 지금 품질평가 점수가 낮은데 무조건 1위에 올려서 CTR을 높이면 품질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시스템이 역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1순위 평균 CTR보다 높은 CTR을 받는 경우에만 우수한 품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람이 눈이 갔고 클릭이 많이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색깔을 등고선처럼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당연히 1순위에 올라가는 데는 저희 시스템도 알아요. 여기 올라오면 우선 높은 CTR을 받는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1순위들이 받고 있는 평균 CTR보다 높은 CTR을 받으실 경우에만 우수한 품질로 인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무조건 1순위로 올려서 CTR을 높이 받는 전략보다는 관련성을 높여서 저희 시스템과의 그런 적합성을 많이 찾으시고 전략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순위를 찾으시는 것이 광고주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이세요. 그러니까 1위에 올라서 CTR이 20%대로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위에 있기 때문에 한 5%대 CTR을 받는다. 그렇지만 다른 5위들은 주로 4%대를 받으면 여러분의 품질평가 점수는 9점, 10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10분 남았네요. 네 번째, 최적화를 하거나 광고 그룹 캠페인 등을 조정하면 품질평가 점수가 초기화된다는 오류를 또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웹사이트 개편을 해가지고 캠페인도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을 재조정하면 이때까지 제가 잘 쌓아온 그런 품질평가 점수를 모두 잃게 되지 않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또 저희 구글 품질평가 점수의 진실은 키워드 관련성에 대한 히스토리나 광고 문구와 도착 페이지 품질은 계정을 새로 구성하시더라도 보존됩니다. 즉, 키워드를 많이 옮기셔도 그것이 가지고 있던 히스토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 그룹 1에다가 넣은 키워드를 지우고 광고 그룹 2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실적 있잖아요. 노출이 몇 번 됐고 클릭이 몇 번 됐는지는 사라져요.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품질 평가를 계산하기 위한 저희 구글의 히스토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품질평가 점수가 나쁜 키워드를 지웠다가 다시 넣으면 잘 되겠지 라고 해서 지웠다가 다시 뭐 설정하시거나 다른 캠페인에 넣으신다고 해서 초기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 문구가 뭐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등이 다가온다고 해서 쫙 바꿨어요. 근데 광고 문구 변경하시는 거랑 키워드 품질평가 점수 바뀌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문구를 변경하신다고 해서 키워드 품질평가 점수가 초기화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그럴 수는 있겠죠. 광고 문구를 변경을 하셨는데 이전 광고 문구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의 클릭률 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품질평가 점수가 광고 문구 변경 이후 오르겠죠. 변경과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광고 문구를 변경을 하셨는데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클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광고 문구 변경 이후 품질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많은 실험을 해보시라. 최적화 같은 거는 실험을 하시는데 전혀 불안해하실 요소가 없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5번째, 광고를 중단하면 품질평가 점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많이 생각하세요. 광고를 중단하면 제가 품질평가 점수 잘 넣어놓은 게 갑자기 되게 나빠지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품질평가 점수는 운영 중인 상태에서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실이죠. 우선 광고의 일시 중지는 품질평가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광고 실적에 대한 데이터도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출이 추가되거나 클릭이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 중지 시에는 품질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광고 시간 설정 시에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출이 0인 키워드 또한 광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출이 만인데 클릭이 0인 키워드는 광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떤 노출을 해도 클릭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예를 들어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는 첫 페이지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내 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서 클릭도 노출도 0이다. 이런 키워드가 내 광고 전반에 그 키워드의 품질평가 점수는 낮지만 내 광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중지하시거나 재개하시면 되고요.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버이날 선물 이런 거는 5월에는 품질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그 사용자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친 다음에 100이면 100 광고를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12월 달이 되면 그런 쿼리를 던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겠지만 쿼리를 던진 사람도 뭔가를 사기 위해서 쿼리를 던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품질평가 점수는 당연히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즌성 키워드는 월별로 품질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구글 네트워크 전체의 CTR 등으로 고르는 품질평가 점수가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어버이날 선물 키워드를 5월에 중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품질평가 점수가 좋은 채로 중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재개하실 때, 다음 4월쯤에 재개하실 때는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게으르셨거나 귀찮으셔서 12월에 중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낮은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4월에 재개를 하실 때 낮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키워드라도 검색 유형별로 품질평가 점수가 다르다.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일치 검색 같은 경우는 CTR이 좀 높은 편이고 확장 검색은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CTR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품질평가 점수를 목적으로 이 유형 3개를 다 등록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저희 품질평가 점수의 진실은 같은 키워드라면 품질평가 점수도 같다가 진실입니다. 구문 확장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품질평가 점수는 일치 검색에 해당하는 쿼리의 CTR로만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저의 메인 키워드인 부산꼼장어의 일치 검색은 5%, 부산꼼장어의 구문 검색 CTR은 3%, 확장 검색 CTR이 1.5%일 때
그러면은 확장 검색 키워드는 CTR이 낮고, 품질 평가 점수가 낮고, 일치 검색 키워드는 품질 평가 점수가 높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산 꼼장어 확장 키워드 역시 품질 평가 점수를 계산할 때는 일치 검색의 CTR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CTR을 5%로 계산한 품질 평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굳이 품질 평가 점수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을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꼼장어라는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이랑 구문 검색은 등록하지 않으시고 확장 검색만 등록을 하셨어도 저희 시스템은 일치 검색된 쿼리에 대한 클릭률을 따로 계산을 하고 그거를 반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평가 점수를 고려를 한 여러 가지 매치 타입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일치 검색 키워드에는 5,000원 정도 쓸 수 있는데 확장 검색 키워드에는 그러니까 확장 검색으로 들어오는 그런 클릭에는 한 1,600원 정도 쓰겠다. 그렇게 비딩을 별도로 책정하실 때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별도로 입력을 하시고 다른 비딩을 부여를 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치하는 거에 조금 더 비싼 클릭당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밝히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품질 평가 점수를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네, 끝났네요. 제가 딱 약속드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앞으로 수목금 진행되는 강의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